자, 원방 시작해 볼게. 자, 원방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해, 방학 때는. 그래서 영상 기록에 남겨서 여러분들 좀 복습할 수 있게끔. 오케이. 학기 중에는 레벨링을 올리고 유형을 좀 좁혀 나갈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성 설명을 했고, 들어가 보자. 자, 원이라고 하면 딩글딩글한 친구지. 기본적으로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 딩글딩글한 친구. 딩글딩글. 자, 이때 이 친구 중심이라고 부르지. 중심. 원의 중심. 중심 포인트를 뭐 A, B라고 하자. 그러면 원위의 점, X, Y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일정한 거지, 일정. 그 일정한 걸 우리는 뭐라 불렀니? 반지름이라 불렀다.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정의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표준형이라 부릅니다. 표준형. 스탠다드 꼴이다. 자, 표준형. 자, 이 표준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무리식 파트에 들어가면은 얘를 두 가지로 쪼개게 돼. 자, 이건 내신형은 아니다. 무리식 파트에 들어가면은 y는 b 플러스 루트 r제곱 빼기 x 빼기 a 제곱, y는 b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네 x 빼기 a 제곱. 자, 이렇게 되는 두 친구는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하냐? 상반원과 하반원이라 불러요. 자, 위의 친구를 상반, 밑에 걸 하반원이라 부릅니다. 무리식 파트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됐지? 자, 여튼간에 각설하고, 자, 이 표준형이 있고 중심이 0,0인 걸 얘를 기본형이라 부를 거야. 기본형. 선생님 왜 이름을 따로 이렇게 붙여주십니까? 라고 하면 이름을 부르면 좀 특별해지는 느낌이 있지, 그지? 왜 그 시에도 그런 거 있잖아. 잡초인데, 기간은 잡초인데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뭐지? 뭐 여튼 뭐 똥풀이다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이름을 줌으로써 뭐 의미 부여가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자, 기본형과 표준형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차후에 알게 될 거야. 자, 이 친구를 전개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일반형, 일반적인 형. 길 가는 동네형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이 친구는 전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 선생님 그냥 전개한 것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 분명히 이 친구들은 의미가 있어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형형형. 브라더들 있다, 그지? 개형. 그렇지. 그래서 개형이라고 해요. 예전에 사투르가 도그 브라더라고 했는데 개형 보고 그 친구 요새 뭐 하려나 사투르 수업하나. 자, 여튼간에 지금 보시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3종 세트가 있는 이유는 각각의 형태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다 달라요. 알겠지? 그냥 단순히 전개했다, 단순히 형태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이 형태는 이 형태로서 의미가 있고 이 형태는 이 형태일 때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지. 알겠어요? 자, 해서 3종 세트 봤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작성 및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해볼게. 작성 및 개형. 자, 일단 작성부터 들어갈게. 원을 작성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겠지. 첫 번째 뭐겠니? 중심과 한 점이겠지? 자, 중심과 한 점이 주어졌다면 원방이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야. 중심과 한 점. 자, 이까지 거리가 뭐다? P부터 한 점 P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R이겠지. 그래서 중심과 한 점 또는 반지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중심과 한 점 또는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바로 표준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뭐 아니면 만들 수 있겠지. 다음
원을 결정하는 제일 기초적인 상식이야. 뭐냐? 세점이야, 세점. 자, 세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을 만드실 수 있다. 알겠니? 뭐 가령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다 이거지. 세 개의 점. 그러면 세 개의 점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원방을 만드느냐라는 거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얘들아, 통상적으로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뭐를 이용을 한다? 일반형에 쑤셔 넣는다. 제일 나쁜 친구들이 표준형에 쑤셔 넣는 거야. 그거 문제 별로 안 풀어본 친구들이야 표준형에 쑤셔 넣지 않습니다. 알겠죠? 보통은 일반형에 집어넣어. 선생님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공식 같은 건 없어요 라고 하면 뭐 현존하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겁나 복잡해. 그 공식을 외우느니 대입한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대입한 게 낫습니다. 단이 있어. 단. 이 점들 간의 유틸 관계가 보일 땐 제외야. 이 A, B, C 세 점이 관계가 보이면은 여기다가 밀어 넣지 말고 중심좌표를 조금 유추해 보는 것도 좋다. 알겠니? 그러면 어떤 점들이 주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 X좌표끼리 같을 수가 있겠지. 맞아. X좌표끼리 같을 수도 있어. 또는 Y좌표끼리 같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면은 원이 딩글딩글 있는데 X좌표끼리 같으면요. 가령 얘가 2,7이고 얘가 2,3이다 라고 하면은 중심좌표의 Y좌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별 콤마 5라고 해놓고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딴점 뭐 C포인트랑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ABC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땐 중심좌표 유추가 가능하다. 중심좌표 유추가 가능할 때는 여기 밀어 넣는 것보다 중심좌표 한번 잡아주는 게 효과가 좋다. 물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해보는 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 문제가 조금 뭐 1초 빠르게 푼다, 2초 빠르게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보잖아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관심 있게 보는 거. 관심을 주다 보면 당연히 잘하게 되는 거야. 뭐든 간에. 알겠어? 다음. 자, 세 번째. 원의 양끝점. 자, 원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얘가 뭐 x1, y1 얘가 x2, y2 원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절편형 방정식이라 부르고 마지막 히든 공식이 나옵니다.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는 0 그치? 는 0.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로서 생겨진 식인지를 설명해야겠지. 자, 기본적으로 원위의 점 x, y가 있고 얘가 원의 양끝 지점이면 얘가 뭐가 된다? 지름이 되는 거야. 지름이 됩니다. 자, 지름이 된다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직각이 생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직각 뿅뿅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수직 조건이 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뭐야?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x 빼기 x1 y 빼기 y1
요 기울기가 x 빼기 x2, y 빼기 y2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 넘기고 정리하는 이 식인 거야. 근데 이 공식은 얘들아 쓰는 공식이 아니야. 사용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원의 양끝 지점이 나와 있으면은 요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원의 양끝 지점이 주어져 있지. 그러면 중점 내서 중심을 찾을 지연점. 오케이? 요 공식은 쓰는 게 아니야. 요 공식은 뭐 하는 용이냐? 읽기용이야. 읽기. 오케이? 요 보드마카 버려야겠다. 국물이 떨어지네. 깨졌네. 읽기용이야. 리딩용이야. 리딩용. 알겠습니까? 읽기용이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양끝 지점 주어져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8,5 주어져 있으면 중점 때리면은 5,5 퇴근하십시오. 내일 봅시다. 자, 해서 중심좌표 나오면은 요거 쓰면 되지. 요거 어디 갔니? 표준형 쓰면 되잖아. 표준형 쓰면 되잖아. 얘를 여기다 쓰면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전개 다시 한 다음에 표준형 새로 만들어야 돼. 귀찮잖아. 굳이 써봐야 효율성이 없어.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는 리딩용이야. 읽기용이야. 예를 들어보자. 자, x 빼기 1에 x 빼기 2에 y 빼기 3에 y 플러스 2다 하면은 얘는 1,3과 2,마이를 원의 양끝 지점으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또는 이렇게 읽는 것도 가능하겠지. 읽는 방법이 좀 다양하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 또는 얘는 자취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기울기가 수직이다. 수직인 점에 닿지. AP랑 BP가 수직 조건이 있는 거야. 수직 조건. 이렇게 수직 조건이 있으면은 우리는 자취로서 P가 1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AB가 고정으로 박혀져 있어. 근데 PA랑 PB랑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점은 원주각의 원리 때문에 이론 때문에 야 원을 그리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요겁니까?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학교 시험에 기니딩 문제 잘 들어봐. 요거면 요거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 요의 원을 나타내는 거는 맞으나 PA랑 PB가 수직이라면 P가 원을 나타내는 건 맞으나 정답은 원의 일부분을 나타낸다가 맞는 표현이야. 원의 일부분.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봐봐.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는 조건 때문이야. 기울기를 정의를 할 때 얘들아 기울기를 정의를 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분모에 x가 x1이나 x2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원을 나타내면 양끝이 뚫린 원이 만들어진다. 뚫린 원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뚫린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화살표가 얘가 이거다라고 돼 있으면 틀린다고.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무조건 붙어야 돼. 알겠니? 자, 이런 시리즈물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 직선 방정식 기억나? 그거 진해 여부 내신 문제에도 나왔었어. 열에 돼 있었다. 세화였나? 모르겠다. 두 중 하나다. 둘 중 한 곳에서 나왔어. 요거 선생님 이거 뭐라고 얘기했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지. 이때 못 만드는 게 있다고 했지. 누구였어? K 안에 있는 친구 못 만든다고 했지. 그거 그대로 나왔다고.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 세 번째 보기였어. 마지막 보기였던 거야. 나왔단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수직이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나타내는 거 통상적으로는 맞지. 하지만 x는 x1 또는 x2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꼭 붙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양끝점까지 얘기했어요. 자, 원의 개형은 보다시피 3종 세트 있습니다. 원 방정식 작성하는 거. 자, 개형 첫 번째 기본형 스탠다드, 그리고 표준형 베이직 스탠다드, 그리고 일반형
그리고 절편형까지 4종 세트가 있다. 근데 실제 쓰는 공식은 3개만 쓰시면 됩니다. 자, 작성에 대한 얘기. 참고로 요번 여름방학 때는 고1이 특강이 없었잖아, 그지? 겨울방학 때는 특강이 3개 가일 겁니다. 대수, 미적원, 아니지, 대수, 기하, 화통, 대수, 기하, 화통 이렇게 3개 가일 거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수업 신청이 뭐지? 학교 수업 수강 신청할 때 이과생이면 수학 수업 다 신청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 거 싹 다 신청해야 돼. 무조건 이과생이면 수학, 과학, 계열은 풀로 다 치우고 개수가 남는 거에 이제 딴 거, 뭐 심화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정성평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등급 못 받을지언정 신청하는 게 맞아. 경제 수학이 뭐예요? 경제 수학은 그 수학이 아닐 건데. 다른 수학 선택할 수 있는 섹션이 있을걸? 아니, 경제 수학이랑 기하 중에 골라야 돼서. 경제 수학이랑 기술 과정? 아니, 경제 수학이랑 기하 중에 골라야 돼서. 기하? 그럼 기하 해야지.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기하 지금 2학년 20명 한다는데. 20명. 잠시만. 자, 이어서 할게. 자, 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원의 개형, 작성 얘기했고요. 두 번째 작도입니다. 작동이 아니라 작도. 정신 차려. 작도. 자, 이 작도 부분은 결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벽이 있고 바닥이 있다. 여기는 벽이고 얘는 바닥이야. 자, 이때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의 중점의 자치를 볼 거야. 막대기가 벽에 기대서 이렇게 눕혀져 갈 거다 이거지. 오케이. 이때 중점 자치는 4분원을 그린다.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긴 막대기의 중점에 대한 자치입니다. 얘를 이렇게 점점 더 눕혔을 때, 기대어 눕혔을 때 생기는 중점의 자치는 뭐를 그린다? 4분원. 자, 1번.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원이 하나 있어요.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야.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바닥이다. 두 개의 원을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동전을 또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때 요 교점 보이지? 교점 자치입니다. 교점 자치. 이 점 자치 이렇게 움직일 때 생기는 이 P점 자치. 동전 두 개를 이렇게 밀면서 당기는 거. 요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당겼을 때 생기는 자치가 이것도 4분원입니다. 이렇게 생겨요. 똑같네? 맞지? 똑같이 둘 다 4분원 생긴다는 상식 정도 아시면 됩니다. 다음 결론만 아시면 돼요. 블랙라벨이 있는 거랑. 자, 이번에는 길이 B가 길이 B가 M 대 N이다 라고 했을 때 점의 자치. 이 친구는 유명하지. 길이 B가 M 대 N이다. 뭡니까? 아폴로니우스 원이지. 맞지? 자, A, B로부터 길이 B가 M 대 N이 되는 점 P의 자치. 자, 이 친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해서 내신 단골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m 대 n의 무슨 점? 내분점과 그리고 m 대 n의 무슨 점? 외분점을 원의 양끝 지점으로 가진다 하는 거. 잠시만,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잘 그려지지 않네. 네, 조졌다. 자, 해서 이 친구는 내분, 여기 이쪽은 외분. 아, 이럴 때 보면 한 번씩 분필 쓰고 싶어. 분필 그 뭐야, 어떤 영상 보면은 분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둥글게 그려지잖아, 그지? 택도 없다, 그지? 그래도 보드마커 가지고 이 정도 둥글게 그렸으면 좀 그린 거라고 생각해. 자, 여튼간에 여기는 외분, 내분, 얘를 뭐다? 지름으로 갖는다. 됐지? 자, 이 친구를 이제 내신에 나오면은 크게 두 종류 방향으로 내신에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 두 번째, 각 PAB의 최대에 대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내신 방울 문제고요.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다라고 하면은 곧장 이제 저기 막창대교 가시면 됩니다. 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겠지? 물이 맑더라, 얘들아. 얼마 전에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 연지는 이 동네 처음이 가지고 못 가봤겠네. 연육교 못 가봤지? 이거 한번 틀리고 가봐.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들 거야. 거기 너무 예뻐. 한번 가보세요. 꼭. 자, 예시를 들어볼게. 여기 뭐 2대 1이다라고 해보자. 2대 1. 요정좌표도 내가 숫자로 적을게. 뭐 0,0, 여기는 뭐 3,0 이렇게. 그러면 2대 1의 내분점이면은 6,0이 될 거고 2대 1의 외분점이면은 6,0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 두 개를 원의 양끝 지점으로 가지는 원이 되는 거지.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이 2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중심좌표가 얘들아 주의해라. 중심이 4,0이다. 중심이. 이 쌤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아폴로니우스 원 문제 풀 때 그림을 거지같이 그리며 꼭 점 B가 원의 중심처럼 보이는 엄청난 착시 현상을 겪을 수 있어. 점 B는 절대 원의 중심이 아닙니다. 원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원리상. 알겠지? 주의하세요. 얘는 원의 중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원의 중심은 별도로 존재하고. 자,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하면은 P가 어디에 있을 때야? 머리 위에 있을 때야. 머리 위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최대가 되게 하는 P는 중심 위에 있어야 돼. 중심 위, 머리 위에. 알겠지? 중심, 원의 중심 머리 위에 있어야 돼. 바로 머리 위에. 자, 쌤이 이거 왜 강조하냐? 넓이도 물어보고요. P점도 물어보기 때문이야. 넓이랑 P점 둘 다 물어보는 게 기본 컨셉이거든. 그래서 꼭 둘 다 구해보시고요. 다음, 각이 최대가 될 때는 P가 어디에 있으면 각이 최대가 되냐면 접선 위에 있으면 각이 최대가 됩니다. 접선 위에 있으면 각이 최대가 됩니다. 이때 접선 위에 있다는 거는 먼저 조금만 양압소술 좀 할게. 요렇게 접하게 끄었을 때 P점 위치를 의미를 해. 그래야 각이 가장 커집니다. P가 움직이면 각이 작아지는 거 확인되지. P가 움직이면 각이 작아지는 거 확인될 겁니다. 접선일 때가 각이 최고 커요. 이때 P의 특징은 얘들아 B 위에 있다. 이게 약간 우연의 일치인데 원래라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직각 이렇게 봐줘야 돼. 되겠니?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과 연결했을 때 접선은 수직이 돼야 돼. 오케이.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4지. 요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니까 2거든요. 근데 1대 2대 루트 3 되니? 그리고 소자 공식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요걸로 가자. 수선의 발 내렸다. 얘가 60도거든. 그럼 얘가 2면 얘는 뭐가 돼? 1되지. 즉 B 머리 위에 B가 아까 몇 콤마 몇이었어? 3,0이었거든. 1 갔으니까 B 머리 위에 P가 있는 상이 발생하는 거지. 보통 이 타입은 B 머리 위에 있어. 그리고 보통 각은 60도가 최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자, 다시 얘기하면 각이 최대가 될 때는 뭐 이거는 양에 뭐 접선 그으세요. 접선 그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접선 그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각이 최대일 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폴로니우스 1은 내신 단골 문제인 것만큼 숫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만 숫자가 루트를 좀 넣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쌤들도 있으니까 평소에 연습을 좀 다루시게 하는 게 좋겠지. 자, 일단 작도 자취에 대한 얘기, 작성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다음 개형. 멍멍 개지 그지? 아, 쌤 때는 인강스타라고 하면 1세대 인강스타가 사실 삽자루였거든. 나 그 사람 되게 존경했었어. 되게 강의도 재밌게 하고 욕하면서 수업을 하는 아마 인강 최초의 선생님이었을 거야. 네, 그래서 이름이 삽자루거든. 삽으로 애들 팬다고. 그래서 되게 좀 코미디언 같은 사람이었는데 댓글 이슈 때문에 이제 가서 달나라로 갔단 말이야. 댓글 조작을 했대. 그러니까 가짜 리뷰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단 거지. 댓글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좀 여튼 도구 브라더라고 읽었었어. 보고 싶네. 자, 일단 개형이라고 하면은 원방 개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음이 아니고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는 타입, 그리고 Y축에 접하는 타입, 이렇게. 자,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중심좌표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냐? 반지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A,R. 중심좌표가 반지름의 영향을 받아요. A,R. 됐나요? 자, 이 친구는 중심좌표가 X좌표에 영향을 줍니다. 중심좌표가 X좌표에 영향을 줘요. 얘는 R, B, 얘는 R, B. 선생님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굳이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은 이 얘기 들으면 전혀 당연하지 않을걸. 여러분들이 이제 창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교는 아마 창원 가고 생각할 겁니다. 뭐지? 맞죠? 창원에. 거기 전교 4등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원방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반지름이 호수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야. 반지름이 호수가 나왔다는 건 원방이 존재 안 하는 점을 대입을 했다라고 하면 원위에 없는 점 대입하면 호수가 나오거든요. 보통 뭐겠니? 개형 선택을 잘못한 거야. 딱 그 친구 요거 개형 선택을 잘못했어. 윈지, R인지, 좌인지, 우인지 선택을 잘못하면은 기억해라. R이 호수가 나온다. R이 호수가 나오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개형을 잘못 선택했구나. 알겠지? 개형 위치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X축에 접한다 하면은 위에 거만 생각하면 안 돼.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위에 원인지 밑에 원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잔지, 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해볼게.
자, 다음 시리즈다. 짜잔.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4개가 있겠지, 그지?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친구는 R, 얘는 R, 얘는 R. 굳이 적지는 않을게. 자, 그러면 이 빨간색 4개의 점은 쌤이 얘기한 거 방금 뭐 사분면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사분면 잘 선택해야 돼. 문제에 나와 있는 점에 따라서 사분면을 다르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점에 공통점이 있어. 4개의 점의 공통점은 기억해라.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위의 점. 쉽게 얘기를 하면 x랑 y 좌표가 같은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반대로, 얘는 같은 거, 얘는 반대인 거, 이런 느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파생되는 내신 내용이 크게 2개 타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게. 짜자잔. 자, 첫 번째 타입입니다. 1번.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근데 1,2를 지나는 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뭐다? 1,2를 지나는 원. 1,2를 지나는 원. 자, 1,2를 지나는 원이라고 하면은 몇 개가 있을까?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요렇게 한 개, 두 번째 요렇게 2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2개의 원은요 1,2를 지나는데 봐봐, 한 번씩 애들이 이렇게 해. 요렇게 그래서 중심 좌표가 있으면 얘가 꺾여져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 이게 중요해. 이게 꺾여져 있다. 일직선이 아니야. 쌤이 일부러 극단적으로 1,2를 줬어.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좀 헷갈리게 5,4 정도 줘버리면은 애들이 원 그리면 얘가 접점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심 사이 거리를 물어봐. 그러니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래 2개야. 2개란 말이야. 2개라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 2개의 원의 첫 번째 반지름의 합을 물어보고 두 번째 중심 사이 거리를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반지름의 합과 중심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데 선생님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게 안 같은 거라고. 그게 중요한 거야. 안 같은 겁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의 합이 다르다는 거야. 왜? 원래는 이렇게 꺾여져 있어 얘들아. 이 원 중심 교점, 이 원 중심, 요 원 중심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꺾여져 있다고. 반지름의 합과 중심 사이 거리는 같은 게 아닙니다 얘들아. 같아 보이는 건 너네가 그림을 이따 칸에 그려서 그래. 알겠니? 자, 봅시다. 첫 번째, 반지름의 합부터 구해보자. 자, 일단 1사분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전개를 하기 전에 대입을 해야지. 1,2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입니다. 야, 다행히 r값이 예쁘게 나온다 그러지? r값이 예쁘게 나온다 그러지? 맞지? r값이 예쁘게 나오는데 r값이 예쁘게 안 나왔다면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도 알아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도 매칭이 돼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반지름의 합은 뭐 물어보는 거야?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중심 사이 거리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잘 봐. 반지름의 합은 두 근의 합을 쓰면 돼. 6이야.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돼.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를 생각해야 돼. 중심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얘가 알파 콤마 알파고 얘가 베타 콤마 베타야. 자, 쌤이 이런 얘기했다.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위에 있다고 했어. Y는 X 위에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보면 돼? X끼리 뺀 거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루트 2만 곱하면은 중심 사이 거리가 만들어진다고. 즉 중심 사이 거리는 R1 빼기 R2 절대값의 루트 2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 이 말인 거야. 두 근이 나오면 좋은데 두 근이 안 나오면 중심 사이 거리 어떻게 나타낼 건데? 하는 거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두 점이기 때문에 X끼리 뺀 거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루트 2만 곱하면은 중심 사이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너무 비비지 말고 다래끼 걸린다. 알겠어?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게 아니고 1대 1대 루트 2로서 완성을 해주세요. 인수분해가 안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자, 밑에 타입은 밑에다가 할게. 근데 그러면 저거 루트하고 절대값 조금씩 두 근의 차 공식 쓰면 되잖아. 네. 두 근의 차 공식 까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쓰는 거 맞는지 궁금해. 아, 맞는지 물어보려고. 잘했어. 까먹었어요. 알았어. 까먹으면 한마디 하려고 했지. 집은 찾아가니? 몰랐는데. 아쉽네. 자, 2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X축, 요거는 다문항에도 있을 겁니다.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 있대. 이건 무슨 말이래? 아, 원의 중심 위치가 두 번 언급이 된 거야.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얘가 어떻게 생겼는데 뭐 대충 요래 생겼겠지. 맞죠? 얘가 뭐 대충 요래 생겼을 겁니다. 근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중심 좌표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거 작년에 세화요거 나왔다 요거. 그래서 Y는 X 구워주고 Y는 마이너스 X 구워주고. 그러면 여기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빨간색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면은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점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원이 하나, 둘, 셋, 네 개겠지. 그러면 이제 학교생이 물어보겠지. 원의 개수의 포커스를 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원의 넓이들의 합, 원의 둘레들의 합, 원의 반지름들의 합의 포커스를 두는 사람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y는 x랑 얘랑 연립해란 소리야. y는 마이너스 x랑 y는 마이너스 x랑 요거를 연립을 해라. 뭐 요런 얘기 아니겠나요? 그렇지? 참고로 원방은 그때 세화용어가 더 어렵게 나왔어. 진해고보다. 진해고 문제 쉬웠는데 애들 시험 다 저렇게 해가지고 잘 치는 애들만 잘 치고 못 치는 애들은 못 치면 의미가 없다 그지? 못 치는 애들도 잘 보고 잘 치는 애들은 더 잘 치고 이래야 의미가 있지.
연진 대수 풀고 있지? 유피씨 풀고 있어요. 풀고 있지? 그댄 요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공통수 더하기 바꿔. 이거랑 이거랑 중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조진다. 네. 모의고사 준비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빡세게 해야 돼. 어떻게? 모의고사 준비 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순열조합 문제 많이 푸는 것도 베스트야. 근데 그것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또 대수를 안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가 조금 미흡할 수 있긴 한데 시간적 여력이 남으면 1순위는 순열조합 많이 하는 거야. 순열조합 겁나 많이 하는 거야. 순열조합 문제만 한 500문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20문제 30문제는 긁어야지.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혹시 고데기 다시 가져오세요. 다시 가져가서 풀어. 네. 좋은 방법이야. 나중에 마실 때 가져가세요. 네. 자, 일단 열심히 설명했는데, 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에 대한 얘기. 자, 대단원 두 번째, 뭔가 점에 대한 얘기. 구멍에 순열조합 말고 뭐 나와요? 순열조합이 나오는 거는 처음부터 순열조합까지 나오지? 아, 근데 뭐 다른 단원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순열조합만큼 중요한 단원이 없다 하는 거지 내 말은. 자, 이제 남은 챕터 소개해주면 원과 점, 원과 직선, 원과 원 하면 끝이야. 오케이? 원과 점부터 갈게. 자, 원이 있고 점이 있으면 뭐 물어보겠니? 당연한 거야, 얘들아. 원위의 점 P가 있고 원 밖의 점 A가 있다. 당연히 두 친구의 거리 물어보는 건 제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뭐 가령 이거지. 너네 집 어디야? 하면 우리 집 상남동이야 이러면 그래 상남동까지 얼마나 걸려? 라고 물어보잖아. 보통 거리를 물어보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리라는 건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야. 근데 이 거리라는 건 당연히 뭐겠니? 최대 최소를 달고 다녀. 왜? 이왕이면 가장 짧은 길목을 원할 수도 있고 가장 긴 길목을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PA 길이의 최대 최소는 기본 베이직한 내용이다. 가장 짧은 선분 길이를 만들고 싶으면 원의 중심부터 A까지 연결해 주면 여기 있으면 가장 짧은 거리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 있으면 가장 긴 거리 최대값이 된다 이거지. 되지?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뭐만 쓰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 쓰면 됩니다.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접선 길이 제곱이라는 기본 상식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 곧 지워지는 마법이. 숨이 너무 찬데? 담배를 끊었는데도 이게 의미가 없네. 담배 끊은 지 이제 벌써 1년이 다 됐다 얘들아. 와, 난 담배 이렇게 끊게 될 줄 몰랐거든. 어느 순간 끊어야지 하고 딱 끊었는데 계속 끊어지네. 근데 끊어도 똑같으면 켜도 똑같지 않을까 얘들아. 어때? 긍정적인 얘기지. 이제 더 나빠질 겁니다. 시끄러워. 아버님. 저주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살면서 본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사실 여기 건물 잡은 게 여기 위에 옥상이 나의 흡연장이었거든. 나의 시크릿 공간이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아파트도 그래서 탑층이 그러니까 다락방이 있는 25층이었거든. 여기 다락방이 있어. 베란다도 있고. 그래서 담배 피려고 여기 아파트 이사 왔는데 담배를 끊은 거야. 그래서 다시 이사 가볼까 하고 이제 딴 데로 이사 간 거지. 필요가 없어 보니까 무섭기만 하고 새벽 되면 계획이 있으시.
그치. 계획이 있었지. 새벽 되면 발걸음 소리가 나, 다락방에서. 무섭잖아. 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이런 소리. 그치. 뭐래? 농담이야. 자, 여튼 간에 뭐 기본 상식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거리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너무 직접적이잖아. 맞지? 그래서 조금 우회해서 물어보고 싶은 그런 표현법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다. 뭐 예를 들지 말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를 던질 수가 있냐면 PA 길이가 정수다라는 정수인 P점이라는 표현으로 우회해서 물어보는 거야.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조금 민망한 질문들이 있잖아. 그지? 맞잖아. 뭐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 그지? 책 들고 왔니? 라고 하면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살짝 입을 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뜻이 얘 간접적으로 정수인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장 긴 선분 길이가 만약에 7이고 가장 짧은 선분 길이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정수인점은 길이가 3인 게 있을 거고 4인 게 있을 거고 5인 게 있을 거고 그리고 6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길이가. 그리고 7인 걸로 마무리되겠지. 즉 정수인점의 개수, P의 개수를 센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요소가 뭔데? 최대랑 최소인 거야. 최대랑 최소. 그러니까 최소가 3이고 최대가 7이면 길이가 3, 4, 4, 5, 5, 6, 6, 7 해서 이렇게 8개의 점이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게 되거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정수인, 선분 길이가 정수다. 선분 길이가 정수다. 넓이가 정수다. 이런 얘기는 뭐다? 최대 최소 구해달라는 말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선분 길이가 정수다. 넓이가 정수다 하는 거는 뭐다? 간접적으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다.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다음. 자, 이번에는 자취에 대한 얘기인데 뭐 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점 A가 있고 원이 위에 점 P가 있는데 PA 길이를 뭐 1대2로 내분하는 점 Q의 자취는 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닮음에 대한 얘기를 해. 닮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옛날에는 닮음의 중심이라는 걸 배웠어. 닮음인 도형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끼리 연결하면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성질을 가져요. 얘를 뭐라 부르느냐? 닮음의 중심, 담중이라고 하죠. 줄여서. 어때? 별로다, 그지? 자, 여튼 중심좌표, 그러니까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길이 B가 그대로 닮은 B가 됩니다. 1대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그 닮음의 중심에 해당하는 거지. 얘가 닮음의 중심. 그러면 닮은 B는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냐? 1대3이 되는 거야. 그럼 P를 이렇게 굴리면 얘도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그러면은 반지름이 3분의 1이 되는 거 플러스 뭐도 발견할 수 있겠니? 중심좌표도 발견할 수 있겠지. 중심좌표는 1대2 내분점으로 발견해 주시면 되겠네. 1대2 내분점으로 중심좌표를 발견할 수도 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점이 있어, 얘들아. 점이 있어. 직선이 있어. 직선 위에 점 P가 있다. 그리고 얘는 정점 A라고 치자. 그럼 P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때 AP 길이를 얘도 1대2로 움직이면은 얘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배웠다. 이때 이렇게 움직이면 뭐가 만들어져? 평행선 만들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B가 원에 대해서 원과 점에 비면은 원이 만들어지고
점과 직선에 비면은 직선이 그대로 만들어져. 기울기가 같다는 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문제 푸는 거는 시군중 먹기다. 알겠지? 그래서 길이 b는 점과 원의 길이 b는 원이 되고요. 점과 직선의 길이 b는 직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짠. 다음 세 번째 파푸스. 자, 파푸스 정리를 이용한 점과 원의 최대 최소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옛날 예전에 너네 태어나기 전부터 정석 연습 문제, 밑단 문제라서 학교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즐겨내는 친구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뭐 8,6, 6,8, A, B 점점 이동할게. 그리고 원위에 동점 P. 원이 왜 이렇게 지글지글하니? 퇴근할 때가 됐다. 원위의 점 P 밑에 문제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무슨 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파푸스 타입의 최소값인데 실제 솔루션이 많아. 솔루션이 많은데 오늘은 솔루션 하나만 할 거야. 알겠지? 다음에 솔루션을 좀 여러 개 추가해 볼게. 시험에 잘 나오면 좋은데 얘가 베이스 폼 말고는 잘 나오지는 않아. 근데 베이스 폼도 출제율이 그다음 높지 않은 거는 원은 낼 게 워낙 많아. 원 내용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챕터가 출제율이 낮아. 모든 챕터 자체가 출제율이 낮아.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일단 파푸스 정리를 쓰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중점을 콩 찍었을 때 요점 제곱 더하기 요점 제곱의 2배, 즉 2에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의 몇 배? 2배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M 포인트는 계산이 돼요. 뭐야? 7,7이지. 그러면 AM 길이는 이미 고정값인 거야. 얘는 이미 인 거야. AM 제곱이. 그러면 얘만 지금 우리가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이라 봐도 무방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길이가 고정이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끝나지만 PM은 P가 움직이면 길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PM이 언제 최대가 되냐라고 하면 아까 여기 맨 첫 번째 형태랑 똑같아. 원의 중심까지 거리, M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은 이때 최대가 되는 거고, 최대는 OM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최소는 OM 빼기 2가 되는 거지. 뭐 여기 제곱이 붙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푸스 타입의 대표 솔루션을 봤습니다. 파푸스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에서, 이 중점인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관련 내용이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됐니? 자, 일단 원과 점 간단하게 했고요. 원과 직선 하도록 할게. 자,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연산이 나옵니다.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연산은 원과 직선이 접할 때의 연산이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건 원의 중심에서 중심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면 R이랑 D가 같게 되면 접한다는 조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방 문제를 풀면 이 D를 많이 구하게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아마 원방 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연산이다.
그러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0 플러스 BY0 플러스 얘를 원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연산이야. 이 연산이.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섹션 갑니다. 세 번째네. 원가 직선. 자, 실제는 원과 직선이 원파트의 가장 메인인 친구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원이 시험에서 다른 친구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원과 직선은 100% 출제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무조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이 이렇게 내가 딩글딩글하게 그렸다. 두 번째, 직선을 이렇게 그을 건데 직선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름이 다 달라요.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으면은 뭐야? 접선이라 부르지. 맞지? 두 점에서 만나게 그으면 뭐라고 불러? 활성. 활선이라 부르죠. 그러면 그냥 그으면 뭔데? 그냥 직선이지. 그러니까 교점 여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는 맞아. 교점 여부에 따라서 유형도 바뀌어. 다 다른 유형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걸 3종 세트부터 일단 한번 뜯어볼게. 제일 쉬운 거부터 가자. 원과 직선이다. 자, 원과 직선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만나지 않았다면 보편적으로 물어볼 건 뭐겠니? 뻔하잖아. 거리겠지. 맞지? 안 만났으니까 거리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그래, 요거 거리. 이거 너네 계속 알 거야. 거리. 한 번 나올 때마다 별 한 번 쳐볼게. 별 몇 개 치는가 봐봐.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최소,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라는 거지. 되지? 오,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뭐 일리가 있어.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게. 자, 일단 원방을 내가 하나 줄게. 양학수술 좀 할게요. 이뻐져라고. 그렇다고 뭐 성형수술을 조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뭔 소리야.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볼게. 중심좌표는 0,0입니다.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는 거는 는제로로 만들고 공식을 써야겠지. 는제로 안 만들고 공식 쓰면은 달 날아갑니다. 달 날아 안 가게끔 야무지게 넘겨주시고, 직선까지 거리 공식 쓰면 루트 5분의 0,0 넣으면 8이 D겠네. 그러면 최소값은 5분의 8 루트 5 더하기 빼기 반지름이니까 루트 5. 그러면 더하기 루트 5. 최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때 최대 최소는 구했잖아, 그지? 학교쌤이 장난치고 싶은 거야. 최대 최소는 지금 너네가 열심히 잘 구해왔어. 뭐 내가 구하긴 했지만 구해왔어. 이거 계산하면 최소값이 5분의 3 루트 5, 최소값은 5분의, 최대값은 5분의 13 루트 5, 최대, 너 왜 반대가 돼 있니? 미안. 최대 최소 이렇게 구했잖아. 나 학교생이 여기서 장난치고 싶은 거야. 이거 할 줄 알아? 그러면 한 개 더 해봐. 라고. 어떻게 시키느냐? 여기 위에 점이 있대. 근데 거리가 아니고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오케이.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선생님 일도 아니에요. 정삼각형 넓이 공식 쓰면 되죠. 맞아.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마무리하면 돼. 얘는 높이야. 한 변 길이 찾아서 넓이 공식 쓰면 돼. 둘째,
둘째가 문제야. 이건 물어보는 학교 선생님은 엄청나게 너네를 괴롭히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그래, B포인트는. 야, B포인트는 이라고 물어보면은 학교쌤이 너네 진짜 틀렸으면 하고 내는 거긴 한데 얘가 문제는 뭔지 알아? 연산 문제가 아니야. B포인트, 최대가 되게 하는 B포인트 물어보는 건 절대 연산 문제가 아니다 얘들아. 이건 너네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 연산량이 늘어날 뿐이야. 봐봐. 자, B포인트 구해라고 시켰다. 보통의 아이들은 0,0을 지나고 이 직선의 기울기의 수직이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는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2지. 맞지? 0,0을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거야. 요렇게. 한 다음에 원이랑 연립해서 이정좌표를 찾는 거야. 선생님 할만한데요? 라고 하면 중심좌표가 0,0이 아니면 안 할만할 거야 실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연립 자체가 퍽퍽할 거라고. 엄청나게 퍽퍽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래서 두 번째 연산을 봐봐. 직방을 만들지 말고 이정좌표를 찾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손쉬운 방법을 우린 저번 시간에 배웠어. 손쉬운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배웠다고. 저번 주에 배웠어. 인마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지. 기울기를 아는 직선 위의 선분 길이가 얼만데? 루트 5네. 분명히 했다. 기울기를 아는 직선 위의 선분 길이가 얘들아 루트 5야. 그럼 뭐 떠올려라고 했어? 직각삼각형 떠올려라고 했어. 기울기가 인데 마이너스 2인데 대각선이 루트 5야. 그러면 뭔데? 1, 2잖아. 좌표점이 뜬단 말이야. 바로 연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수가 더럽든 깨끗하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저번 주에 얘기한 걸 한번 접목시켜서 얘기해봤어. 그래서 최대 최소가 되게 하는 점좌표 또한 구할 수가 있다. 다음. 네, 당연하지. 자,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뭔가 팔선 먼저 하자. 팔선이 만만하다. 팔선. 요 그림 좀 내용할까? 자, 팔선이 나왔어. 야,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봐. 많이 했다. 뭐 물어보겠니? 팔선 나왔어, 얘들아. 팔선 나왔어. 뭐 물어보겠니? 뻔하지 않니, 얘들아? 뭐 물어볼지 뻔하지 않아? 맞잖아. 선분의 ABD를 물어보겠지. 맞지? 즉 활선에서 메인 타입은 현의 길이야. 현의 길이 구해라고 시키겠지. 뻔하잖아. 현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하려면 뭐 해야 되겠냐 하면은 봐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거리 구했네. 별 하나 더 붙었다. 맞지? 두 번째지. 거리 공식 쓰는 건 당연한 거야. 그 다음 반지름이랑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쓰면은 절반 길이가 나온다고. 즉 현의 길이 구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야 돼. 두 번 썼네 벌써. 맞지? 두 번 썼단 말이야. 현의 길이 구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연산 제일 많이 해. 요거 연산은. 그러면 현의 길이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현의 길이를 주고 뭐 직선 방정식 완성해라고 시키거나 중심좌표가 미지수로 나와 있고 뭐 현의 길이를 이용해서 완성해라든지 뻔한 얘기를 한다면.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될 수 있는 타입은 현의 길이의 최대 최소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의 길이를 단편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현의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데? 라는 얘기지. 보통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현이 뭐가 될 때야? 지름이 될 때가 최대가 되지. 맞지? 그러면 최소가 될 때는 이라고 하면 선생님 현의 길이 최소가 있습니까? 0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직선인지에 따라 달라.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자, 요거 좀 재활용 좀 할게. 자, 원망이 있어요. 되죠? 다음 직선이 있어요. 자, 원과 직선은 무조건 만나요, 지금. 왜? 이놈의 정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1콤마이지. 1콤마2라는 이 정점의 원 내부에 있기 때문이야. 즉, 이 친구가 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는 거지. 그러면 생기는 현의 길이들 중에서 가장 길 때는 뭐다? 지름일 때겠지. 지름이라는 거는 뭐를 지날 때야? 0,0을 지날 때야. 0,0을 지날 때란 말이야. 0,0. 그럼 그때 기울기 나오겠네. 맞죠? 2겠네. 2분의 1인가? 2겠네요. 1 갔을 때 2 올라갔으니까 2. 그래서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는 m이 2고요. 그러면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일까?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일까? 수직일 때야. 뭐의 수직일 때? 지름의 수직일 때야. 지름의 수직일 때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AB 선분 길이가 최대는 지름일 때고 최소는 지름의 수직이야. 일단라는 거. 그래서 뭔가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 됐습니까? 뭔가 접선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토요일 반 애들이 여기까지 못 올 것 같다.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아서 커트를 두 번 들을래. 차라리 두 번 설명 들을래. 이게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금1반 애들이 수업을 딱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약간 이게 지금 교차돼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반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인원이 있거든. 일단 빼볼까? 해보자. 뭔가 접선도 하자. 네, 오늘 이렇게 쉴 일이 아니라 걔네들 기다려준다고 하면 진도가 안 끝날 수도 있다. 방학 안에. 우리가 지금 벌써 7월이 끝나가거든요. 23일 아니야? 22일인가 오늘? 맞지? 7월달이 끝나가. 그럼 빨리 진도 마무리하고 8월달에 싹 다 풀로 진도 뺄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 우리가 그걸 해야 되거든. 중간고사 대비를 들어가야 되거든. 중간고사 언제 쳐? 10월 첫 주 쳐. 10월 첫 주. 빨리 치면 9월 말에 칠 수도 있어. 맞지? 그러면은 시험 대비를 딱 4주 빼면 4주 전에 난이도 올려서 한 바퀴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8월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는 진도가 7월에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이런 방학 시즌 안에 진도 빨리 해야 돼. 혹시 저 학원 방학이 언제였죠?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학원 블로그에 올려놨어. 거기서 한번 봐봐. 자, 뭔가 접선 끝내기자. 자, 원과 접선은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일이고 또 뭐야? 접한다라고 하면 R은 D가 들어가는 R은 D. 이 D라는 연산이 계속 나와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라는 이 연산이
계속 등장을 한다. 이때 이 접선은 3종 세트로 구분이 돼. 첫 번째,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방정식.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방정식. 아무것도 안 주어진 밖의 점을 지날 때 접선 방정식. 이렇게 3종 세트로 구분이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위의 점, 기울기, 밖의 점의 접선 방정식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얘는 솔루션이 다 다양해. 근데 쌤이 좀 쓰지 말았으면 하는 공식은 판별식은 쓰지 마. 얘들아, 판별식은 쓰지 마. 제발 쓰지 마. 판별식 쓰지 마. 판별식 쓰지 마요. 너네 프린터블 문제 풀 때도 판별식 써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첫 페이지에. 그건 풀지 마. 판별식 쓰지 마. 알겠죠? 판별식 쓰지 말고요. 자, 그러면 스탠다드 뿌릴 때 일단 얘기를 해볼게. 자, 원방이 있고 원위의 점이 x0, y0가 있으면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x제곱 대신에 x0x, y제곱 대신에 y0y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일반형이 나와 있을 때 x 대신에 2분의 1, x 플러스 x0, y 대신에 2분의 1, y 플러스 y0와 같이 일반형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는 완전제곱식일 때는 x0 빼기 a, x 빼기 a 이런 식으로 이하 똑같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원위의 점에서 접선 방정식은 공식이 다 있어. 자, 다시 보면 얘는 기본형. 얘는 뭐 일반형. 얘는 뭐 표준형.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으니까 셋 다 기억해서 하시고요. 공식을 쓰시고요. 여기서 쌤이 딱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위의 점이 만약에 미정계수면은 이걸 꼭 대입한 식을 옆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는 너네가 틀리면 불현듯이 머릿속에 지나갈 거야. 틀릴 때 분명히 틀려야 돼. 시험 공부할 때 한번 틀려줘야 돼. 이 접선 방정식 공식 쓸 때 너네들이 틀리는 이유는 요걸 안 쓰기 때문이야. 미정계수면 요걸 대입한 걸 써야 돼. 공식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숫자야 2,3이야. 그러면 공식 쓰면 끝나. 근데 얘가 뭐 a, b다 라고 하면은 대입한 걸 꼭 써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안 쓰면 틀린다. 미정계수일 때는. 다음 기울기가 n일 때 접선 방정식은 기본형일 때만 적용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이구 빠졌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다시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일반형일 때는 못 씁니다. 표준형일 때는 평행 이동해서 쓰시면 돼요. 다음 밖의 점에서 접선 방정식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실제 연산으로 보여줄게. 5,1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접했대. 5,1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접했대. 그러면 5,1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접했다. 얘들아. 접한다 라는 의미는 R은 D를 써주셔야 돼요. 자, 전개하자. R은 D스로 왔다.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5m 플러스 1는 뭐다? 는 2다. 그러면 이항하고 양면 제곱하면은 4m 제곱 플러스 4
25m 제곱 빼기 10m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뭐 어찌됐든 n값이 나온다고. 근데 n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과 근이 2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2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얘들아, 접선이 2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 기억해라. 1개 나오면 x축에 수직인 직선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이거 문제 풀었는데 n값이 1개 나왔을 때 잊으면 안 된다. x축에 수직인 직선이 포함되면 이 점에서 접선 끄면 1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1개가 나오면 1개가 아니라고. 만약 n값이 1개가 나왔지. 그러면 숨은 걸 찾아라는 소리야. 숨은 걸 찾아야 돼.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m은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2개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야. 찾아내야 돼. 언제다?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숨어 있다고. 만약에 내가 이 점을 2,5로 줬다면 1개만 나옵니다. 실제 그때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 자, 싹 틔우고 접선 파트 예제를 많이 들면 좋은데, 많이 들면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만 한번 들어볼게. 지금 원방 선생님 풀이 참 많이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결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걸로 내용 좋은 것들이 많은데, 상황이다 보니 원방을 5시간 동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최대한 얼추얼추 해서 종료시켜 볼게. 알겠지? 이번 주에 종료시켜야 돼. 원방 종료시켜야 우리 다음 주가 수업이 없잖아. 맞지? 없단 말이야. 종료시켜야 너네들이 숙제를 하원 방이잖아. 131일 정도. 아, 맞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이구이 해야 되겠다. 열심히 미친 듯이 하고. 그러면 8월 첫째 주에 이제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는 미친 기적을 보여줄게.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이렇게. 근데 그래도 되는 게 다행히 뒤에 파트는 영상이 다 있어, 얘들아. 그래서 좀 부족하면 영상을 서브로 하도록 할게. 오케이. 내용이 그래도 얼추 영상은 다 돼 있다. 뒤에부터는 집합까지 안 돼 있거든. 집합 명제까지 영상이 없어요. 하루에 1개씩 끝내야겠다 이제. 자, 예제 들게요. 원이 있어요. 원이 점 A, B가 있어요. 자, 이때 A, B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AO, B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위의 점에서 접선에 대한 얘기고, 원위의 점에서 접선에 대한 얘기는 뭐다? 공식이다. 됐지? 그러면 A 포인트는 0,B분의 4고, B 포인트는 A분의 4,0이고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ABO는 AB분의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그때 이 친구의 최소값은 이라는 내용이잖아. 자, 쌤이 아까 몇 초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원위의 점에서 접선 방정식 공식을 쓸 때 원위의 점을 미지수면은 꼭 대입한 걸 적어놔라고 했어. 뭐 할 때 쓰겠니 여기서? 산술기하 쓸 때 필요하겠지. 산술기하 쓸 때.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때려주면 이면은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런 타입. 다음. 자, 마지막 히든 접선입니다. 히든 접선. 선생님, 응. 저거 A 제곱 B 제곱이 응. 네, 그게 그 옆에 루트 안에 있는 거, 오른쪽에 산술기하 평균. 아, 여기 제곱 빠졌다고?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저기 바로 앞에. 아, 여기? 아, 맞죠. 아, 여기 지금 맞네. 자, 이 친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와, 나 이거 틀려올 줄 몰랐는데, 틀려오더라고. 그 친구 아이도 기억나는데, 들어보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근데, 떡하니 틀려왔더라고. 극선입니다. 자, 극선이라고 하면은, 원 밖의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접선을 그었어요. 오케이. 이때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극선이라고 합니다. 이 극선은 언제 쓰느냐라는 거지. 첫 번째, 극선 방정식이 필요할 때. 극점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는 극선 방정식을 물어봤을 때 안 물어보면 구하지 마 얘들아. 안 물어보면 안 궁금한 거일 수도 있어. 또는 A, B의 중점이 필요할 때 A, B의 중점이 필요할 때 얘가 A, B의 중점이 필요하면요 얘랑 연립해라는 소리야. 알겠니? 얘랑 연립해라는 소리야. 중점이 필요하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아? A, B의 X 좌표 합 또는 Y 좌표 합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알겠니? 마지노선 AB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될 때 AB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될 때 근데 사실 1번, 2번 아니면 너네 레벨로서는 3번, 4번 타입은 뭐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 자, 그러면 극선 방정식 만드는 공식이 몹시 궁금하다, 그지? 맞죠? 자, 극선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몇 초 전에 본 공식이야. 똑같다. 원위의 점에서 접선 방정식 공식과 극선 방정식 공식은 동일합니다. 단지 그 점이 원 위의 점일 때는 접선이 되는 거고 원 밖의 점일 때는 극선이 나오는 거야. 차이점이 이해돼?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이라고. 똑같은 공식인데 나오는 결과물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윗석인데 키위 넣으면 키위 주스가 되는 거고 딸기 넣으면 딸기 주스가 되는 거지. 같은 공식이지만
다른 재료를 넣으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얘네니 얘가 뭐다? AB 직선이라고 극선이 나온다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걔가 틀린 게 뭐냐면 원방이 있었어. 이 점이 주어졌어. 극선 방정식 구하세요 해서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어. 야 그거 틀려오길래 진짜 기가 차가지고 아니 5초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거 틀려오시더라고요. 플레이에 있으면은 요 방정식이 2x 플러스 5y는 1 하고 끝나는 거라고. 할 게 없잖아. 보기에 있는 거 체크하면 되는데 이거 틀려오더라고. 기가 차가지고 겁나 뭐라 했는데. 근데요 저거 중심이 원점이잖아.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아까 선생님 필기해 준 방법으로 쓰면 돼. 아까 원리의 점에서 저선 방정식 공식. 자, 찐막하고 끝내자, 뭔가. 마지막 원과 원입니다. 천천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빨리 하자. 자, 원과 원의 관계. 나한테는 15분이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만 설명하면 돼. 할 수 있어. 4분 안에 끝내면 돼. 맞지? 자, 볼게요. 자, 원과 원의 관계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위치 관계부터입니다. 자, 어때? 안 만날 수 있어.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났어. 두 점에서 만났어. 다시 한 점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여? 해와 달처럼 생각하면 돼. 해와 달이 점점 이렇게 오는 거야. 점점 해서 이렇게 만났을 때부터 쏙쏙쏙쏙 들어와서 쏙 들어가는 거지. 월식 약간 이런 느낌. 자, 무슨 말이냐면 중심 사이 거리 D랑 R가 스몰 R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자, 얘랑 얘는 안 만나. 안 만나는 걸 나타낼 때 얘는 이렇게 돼. 얘는 약식으로만 얘기할게. 자, 안 만나는 거는요. 요게 경계야. 뭐냐? 내접할 때. 내접할 때가 차가 거리가 될 때거든요. 차가 거리가 될 때가 얘가 내접이야. 애들이 놓치는 건 내접 포지션. 외접은 잘 안 놓쳐. 2개 더한 게 반지르면 되는 거는 외접. 얘는 아무 관계 아니지. 2점에서 만났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포지션은 내접과 요 부분 보이니? 요 부분. 요 부분 때문에 틀려온 친구 있어요.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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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자, 접선이 몇 개? 4개입니다. 이 4개의 접선 중에 사이를 지나는 접선을 우리는 내접선이라 부른다. 이 두 친구가 내접선. 앞에 있는 두 친구를 우리는 외접선이라 부른다. 자, 얘는 외접선 둘, 내접선 하나. 얘는 외접선 둘, 외접선 하나. 이런 식으로. 접선기 수가 맞아. 4, 3, 2, 1, 빵이야. 어때?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교점 개수와 접선 개수로 뭐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빨간색 부등식들이다.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빨간색 부등식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니? 빨간색 부등식들이 중요하다. 10년은 늙은 것 같다. 내가 문득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겁나 마른 거야. 그래. 살이 찌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 15kg 쪘거든. 13kg? 13kg 쪘는데 다시 빼고 있어. 살이 쪄서 될 일인가 하는 그. 아무튼 작년에 찍은 영상 업로드 시켜줄 테니까 조만간 2학기 분량은 좀 채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공통 내접선 길이, 공통 외접선 길이. 얘가 공통 내접선 길이야. 얘 길이가, 이 선분 길이가. 얘가 공통 외접선 길이야. 자, 공식으로 처리하고 치운다. 물 튀는 거 봐라. 내접선 길이는 공식으로 퉁친다. D 제곱 빼기 R 플러스 라지 R의 제곱. 외접선 길이는 공식으로 퉁칩니다. 선생님 증명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마. 어차피 증명 아무도 안 지킨다 이거는. 그래서 공통 내접선 길이, 외접선 길이 구하는데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크게 한 건 했고요. 자, 그러면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5가지 그림은 중에 5가지 그림 중에 5가지 유형이 생겨. 5가지 그림이 각각의 유형들이 다 따로 발생합니다. 아까 접선 방정식, 활선 내용, 직선 내용 쪼개졌듯이 이 5가지가 5가지 유형으로 쪼개져. 신난다, 그지? 그래서 빠르고 짧게 하면서 하나씩 지울게. 첫 번째. 요 그림에서 나오는 거는 두 원을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이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두 원에 뭐를 지나라는 거야? 중심. 그렇지. 중심. 이렇게 지나는 직선 만들면 되겠지. 하나 지웠어. 한 점에서 만났대. 두 원에 공통 접선 방정식 만드세요라고 시켜. 공통 접선 방정식 만드세요라고 시켜. 결론만 얘기한다. 두 원방을 빼시면 됩니다.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전개하시면 공통 외접선 방정식이 만들어져. 되겠죠? 이때만 되는 거다. 이때만. 이때랑 요때만 됩니다. 요렇게. 이 접선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 이때랑 이때만 됩니다. 요때랑 요때만 됩니다. 다음 마지막 그림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얘는 우리 교선 방정식이라 불러. 교선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친구를 빼면 만들어집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도 한 친구에서 다른 친구를 빼면 돼. 어디서 빼는 게 의미 있지는 않다. 빼기만 하면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업 버전으로 뭐가 나오겠니? 아, 이 친구가 다른 원을 2등분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얘를 2등분해 이렇게. 그러면 공통형이 뭐를 지난다는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난다. 2등분. 이해돼? 선생님 2등분 그럼 중점 지나요? 맞아. 얘가 중점 지난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학교생이 미쳤어. 이걸로 마음에 안 든대. 4등분을 하고 싶대. 3분의 1만 지나고 싶대. 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으로 바뀌냐면은 현의 길이 내용으로 바뀌어. 얘가 전체의 1대2가 된다는 거는 중심각이 120도라는 거고, 그냥 반지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면은 이 길이가 1, D는 1이다로 문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타입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원 중심에서 이 공통형 방정식까지 거리가 뭐다? 1이다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타입까지 갈 수 있다. 5시간 걸리는 이유를 알겠지, 그지? 천천히 하면 진짜 5시간 걸려요. 다음 궁극기 나왔다. 이 친구. 수업하다 중독 하차할 뻔했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가지 개형 중에 마지막. 자, 이번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5가지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공통 외접선 방정식 구하세요. 공통 내접선 방정식 구하세요. 내접선 방정식, 외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 이 친구도 타입이 정말 다양해. 실제는 타입이 정말 다양한데 좀 제너럴한, 좀 보편적인, 일반적인 풀이를 얘기를 하면은 봐라. 내접선은 내분점을 지납니다. 외접선은 외분점을 지나요. 그 외분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든 다음에 R은 D를 쓰시면 되고요. 내분점을 지나는 내접선을 만든 다음에 R은 D를 쓰시면 돼. 누구랑 누구의 내분점을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원과 이원의 두 중심, O1과 O2, O1과 O2 중심의 R 대 R의 내분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내분점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분점은 두 중심의 각각의 반지름에 대한 내분점을 지나는 원방, 직방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D를 써야 돼. 나중에 다문화 프린터물 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얘를 하나만 들어볼까? 4분 남았으니까. 가령 얘가 0,0이고 얘가 3,3이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얘가 2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얘가 1이다라고 하면은 2대1 내분점을 만들으라고. 2,2. 그러면 2,2를 지나는 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접한다. R은 D를 쓰면 요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거지. 이렇게 R은 D를 한 번만 써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자, 이제 갑상선 땡기는 거. 마킹이 가기 직전이다. 빨리 하고 쉬어야지, 그지? 4분 남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당구장 하나 찍을게. 두 번의 직교 조건. 직교한다는 조건은
중심, 요원의 중심, 요 교점 P가 그림이 이상해서 그런데 피타고라스가 성립합니다. 피타고라스로 완성해 주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직각이 돼. 직교적으로. 마지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원방 하나 집어넣고 여기 원방 하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가령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원방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안 되겠다. 어지럽다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중심이 혼미한데요 얘들아. 안 되겠다. 내일 선생님이 안 오면 여기 흰 꽃 이렇게 올려놔야 돼. 알겠지? 흰 꽃 구파송이. 운전해서 보실 수 있어요. 좀 쉬다가 하면 되지. 고생했어요.